사람이 말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큰 실수도 아니고 나쁜 의도도 아니었는데 그냥 한 번 입이 가벼웠을 뿐인데 관계가 멀어지고 소문이 돌고 눈빛이 바뀝니다. 아니, 그냥 좋은 일이라서 말한 건데, 그냥 기뻐서 이야기한 건데, 내가 자랑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의 의도를 잘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표현을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표현이 의도보다 더 크게 작동합니다. 이런 장면, 익숙하지요.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밥을 먹습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그 질문 한마디가 마음을 간지립니다. 참았던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고생 끝에 무엇을 얻었는지, 나도 이제 좀 괜찮아졌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살짝 말합니다. 아주 살짝요. 요즘 일이 좀 잘 풀려서. 이번에 뭐가 하나 됐어요. 집은 뭐 그냥 정리했죠. 아이도 괜찮게 자리 잡고요. 그 말이 끝나고 나면 묘한 공기가 흐릅니다. 누군가는 웃어주지만 눈은 웃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축하하지만 말이 빨리 끝납니다. 누군가는 질문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줄어들기도 하지요.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축하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사람들은 남의 좋은 일을 불편해하지? 여기에는 인간의 오래된 본능이 있습니다. 비교, 열등감, 경쟁, 경계심, 불안. 좋은 일을 말하는 순간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상대 마음속에서는 작은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랑이란 사실 상대에게 전쟁을 걸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 안의 불안을 덮으려는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나도 잘 살고 있다.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 이 마음이 자랑으로 나오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랑은 인정받기보다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상대를 기쁘게 하기보다 상대를 비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7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겁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비밀스럽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의 복을 오래 지키는 법, 관계를 덜 소모시키는 법,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법입니다. 혀가 잘려나가도 자랑하지 말라는 건 과장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어떤 것은 말하는 순간 반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운도, 관계도, 마음도요. 그럼 이제 왜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지는지, 그 자랑이 어떤 심리로 만들어지는지 깊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랑을 하지 말라는 말은 도덕 교과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랑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왜 자랑할까요? 대개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불안해서 자랑합니다. 둘째, 보상받고 싶어서 자랑합니다. 셋째, 정의감으로 자랑합니다. 여기에 비교 심리, 인정 욕구, 외로움, 결핍이 더해집니다. 이 심리를 이해하면 자랑을 참는 것이 억지 인내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기술이 됩니다. 불안, 나를 인정해줘라는 간절함. 사람이 정말 안정적이면 자랑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사람은 자기 삶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불안한 사람은 외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뒤처지지 않았는지 누군가의 반응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그 기쁨을 내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빨리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누군가의 우아, 누군가의 대단하다, 그 한마디가 불안을 잠시 잠재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한마디가 내 불안을 완전히 끝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잠시만 잠재웁니다. 그래서 더 자주 말하게 됩니다. 자랑은 반복되는 습관이 됩니다. 보상 심리,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줘야지. 보상 심리는 말합니다. 내가 고생했으니 인정받아야 한다. 내가 참았으니 칭찬받아야 한다.
내가 노력했으니 박수 받아야 한다.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보상 심리가 강해지면 자랑은 기쁨 공유가 아니라 청구서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청구서를 싫어합니다. 나를 축하해주는 순간 나도 뭔가 돌려줘야 할 것 같고, 나도 비교당하는 느낌이 들고, 나도 평가받는 자리로 끌려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상 심리에서 나온 자랑은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듭니다. 정의감, 내가 옳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정의감이 강한 사람은 자랑을 훈계처럼 합니다. 봐, 내가 말했잖아. 내가 옳았잖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했어야지. 이 자랑은 상대를 패배자 자리로 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는 마음속으로 즉시 방어합니다. 저 사람은 꼭 이기고 싶어 하네. 왜 나를 깎아내리지? 이 감정이 생기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비교 심리, 자랑은 상대의 열등감을 건드립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조용하지만 관계를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상대가 겉으로는 축하해도 속으로는 비교가 시작됩니다. 나는 뭐 하고 있나?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뒤처졌지? 그 비교의 칼끝이 상대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마음을 찌르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그게 자랑의 역설입니다. 가까워지고 싶어서 말했는데 멀어지게 됩니다. 집착, 자랑은 내 이미지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랑을 자주 하는 사람은 대개 보여지는 나에 집착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 내가 초라해 보이지는 않는지, 그래서 자랑으로 이미지를 관리합니다. 하지만 이미지 관리가 강할수록 삶은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남도 피곤해집니다. 사람은 관리되는 사람에게서 편안함을 느끼기 어렵거든요. 이제 결론이 보입니다. 자랑을 줄이는 건 말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내 불안, 보상 심리, 정의감, 비교 심리, 이미지 집착을 줄이는 문제입니다. 그럼 철학자들은 말과 자랑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시선이 한층 깊어집니다. 동양 철학은 오래전부터 말을 큰 문제로 봤습니다. 말은 마음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한다고 봤지요. 서양 철학은 자기 과시와 인정 욕구를 자유를 갉아먹는 감정으로 보았습니다. 오늘은 공자, 맹자, 정약용, 니체, 아우렐리우스 중 3명 이상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공자, 말은 인격의 옷입니다. 공자는 말이 사람을 만든다고 봤습니다. 말이 거칠면 인격도 거칠어지고 말이 가벼우면 사람도 가벼워진다고요. 특히 군자는 말을 아낍니다. 왜냐하면 군자는 남이 알아주는 것보다 내가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말의 사치를 부릅니다. 사치스러운 말은 관계를 사치스럽게 소비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중요한 인연은 상처받지요. 공자식 결론은 단순합니다. 말을 줄이면 복이 늘어난다. 맹자, 호연지기는 남의 칭찬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맹자는 사람의 마음이 작아질수록 칭찬에 집착한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큰 사람은 칭찬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랑은 칭찬을 끌어오려는 행동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내가 칭찬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뜻이지요. 맹자의 호연지기는 내가 나를 지지하는 힘입니다. 그 힘이 있는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삶이 단단합니다. 정약용, 삶은 정돈에서 평안해지고 말도 정돈되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실용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말이 많으면 일이 어지럽다.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가 어지럽고 오해가 늘고 소문이 자랍니다. 정약용식 지혜는 내 삶을 정돈하듯 내 말을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정돈하면 관계가 정돈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정돈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우렐리우스,
남의 평가를 내려놓을수록 자유롭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가르칩니다. 자랑은 결국 남의 평가에 기대는 행위입니다. 나를 봐줘. 나를 인정해줘. 이 마음이 자랑을 만듭니다. 하지만 남의 평가에 기대는 순간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행복이 남의 반응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내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은 통제 가능하지만 남의 반응은 통제 불가능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반응을 얻으려 하지 말고 태도를 지키는 것이지요. 니체, 과시는 약함의 가면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과시를 경계했습니다. 과시는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 위장된 형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가치를 남에게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묵묵히 살고 묵묵히 쌓습니다. 그게 니체가 말한 자기 힘의 형태입니다. 철학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랑을 참는 것은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면 삶의 소음이 줄고 관계에 불필요한 경쟁이 줄고 내 안에 평안이 늘어납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가? 지금부터 혀가 잘려나가도 자랑하면 안 되는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혀가 잘려나가도 절대 자랑해서 안 되는 7가지. 여기서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건 비밀스럽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할 사람을 정하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정말 축복해줄 사람에게만 말하라는 뜻이지요. 이제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 왜 위험한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함께 드립니다. 첫째, 돈이 얼마나 있는지. 돈은 말하는 순간 사람의 태도를 바꿉니다. 존중이 아니라 계산이 붙습니다. 부탁이 생기고 시기와 비교가 생기고 관계가 거래가 되지요. 실천, 재산, 연금, 수입, 투자 수익. 이런 숫자는 절대 꺼내지 마십시오. 정말 필요하면 그냥 무리하지 않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끝내십시오. 둘째, 가족의 성공과 자식의 성취. 자식 이야기는 특히 시니어층 모임에서 가장 쉽게 비교가 됩니다. 누군가는 축하해도 누군가는 속이 무너집니다. 실천, 자식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성과가 아니라 고마움만 말하십시오. 아이도 고생했지요. 운이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셋째, 인간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는 사람이 많다. 어디 가면 대접받는다. 이 말은 상대에게 열등감을 만들기도 하고 나를 허세로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천, 관계를 자랑하지 말고 관계를 조용히 관리하십시오. 진짜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말하지 않습니다. 넷째, 누군가를 도와준 이야기. 선행은 말하는 순간 선행이 아니라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는 나도 뭔가 해줘야 하나라는 부담을 느낍니다. 실천, 도움은 받은 사람이 말하게 두십시오. 도와준 사람은 침묵으로 품격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다섯째, 건강과 병력의 우월함. 나는 어디도 안 아프다. 나는 약도 안 먹는다. 이 말은 아픈 사람에게 칼이 됩니다. 상대는 죄책감과 비교를 느낍니다. 실천, 건강은 자랑이 아니라 관리의 이야기로만 하십시오. 걷기를 꾸준히 합니다. 식사를 좀 조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섯째, 남의 불행을 알고 있다는 정보. 누구네 집 요즘 그 집은 망했다더라. 이건 자랑이 아니라 독입니다.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실천, 남의 이야기는 정보가 아니라 품격의 문제입니다. 입에 올리는 순간 내 얼굴이 됩니다. 일곱째, 내가 참고 견딘 희생. 나는 가족 위에 다 희생했어. 이 말은 가족에게는 짐이고 타인에게는 불편함입니다. 희생을 말하면 감사는 잠깐 오지만
관계는 오래 무거워집니다. 실천. 희생은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서 정리하십시오. 그 희생을 훈장으로 만들면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7가지가 나왔습니다. 돈, 자식, 인맥, 선행, 건강, 남의 불행, 희생. 이 7가지는 말하는 순간 관계의 비교와 계산을 불러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조건 침묵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말은 하되 말의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자랑 대신 감사로 말하고, 성과 대신 과정으로 말하고, 숫자 대신 마음으로 말하고, 승리 대신 배움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거리두기입니다. 여러분, 자랑은 잠깐의 시원함을 줍니다. 하지만 그 시원함은 대개 관계의 온기를 조금씩 빼앗습니다. 반대로 침묵은 처음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인생의 복을 지키고 관계를 편안하게 하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초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내 삶의 가치를 남의 반응으로 증명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자랑을 줄이면 사람들이 더 당신을 궁금해합니다. 말이 적은 사람에게 사람은 더 귀를 기울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에게 사람은 더 신뢰를 줍니다. 노년에 필요한 품격은 말솜씨가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힘입니다. 그 힘이 인생을 조용히 평안하게 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좋은 일이 생기면 먼저 내 안에서 한번 축하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축복해줄 한 사람에게만 조용히 나누십시오. 나머지는 내 삶이 스스로 말하게 두십시오. 마지막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정받기 위해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고 계십니까?